네, YTN 김백 사장이 사의를 표하고 갑자기 회사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YTN 돌발 영상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헤어를 산뜻하게 자르셨네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냥 잘랐습니다.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마라. 네. 예. 하여간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야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밖에 제가 요새 대통령실 출입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가 없어요. 거기. 그래서 전쟁기념관에 세우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것만 걸어도 진짜 땀이 장난 아니게 쏟아집니다. 근데 밖에서 그 경비서는 경찰관들 제가 여쭤보니까 1시간 교대하신대요. 네. 근데 거의 죽을 맛이라고. 그냥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1시간 교대도 그렇게 힘든데 잠깐 걸어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우리 그 부평의 많은 노동자들 응원 한번 하시죠. 네. 뭐 부평뿐만 아니라 네. 전국 곳곳에서 늘 일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저희들도 늘 한 번씩 생각하자. 네. 다 그러고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수해 복구 현장은 더 힘들고 처참하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늘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못 내더라도 예.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어제 국무회의 그 한 자락 그것도 공개하고 여쭤보려고요. 대통령의 생각을 그 정도 알았는데도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그런 공감과 예. 이해에 대해서 그 갈증이 많았으면 네. 그 한 대목 보고도 그렇게들 좋아하실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 쓰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살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네. 그러니까 뭐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게 어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 가치와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국무회의 깜짝 놀랐어요. 어제 대통령님 때문에 저희 동접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국무회의 보러 가셔가지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아이, 저한테는 안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같이 동접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뉴스를 매불쇼 가지고 할 때 하십시오. 매불쇼 오후 2시에. 예. 그런 취지라면 이해되고요. 예. 네. 매불쇼나 뉴스공장 할 때, 동접 많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드립니다. 네. 대통령 참모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좁은 시장 들어오시지 마시고 넓은 시장으로 가시기를.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예. 비단 그 부분만은 아니죠. 그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안을 다룰 때 공개를 한 것을 보면 생명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예. 또 최근에 계속 일어나던 현장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사고가 아닌 사건이죠. 사건이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이재명 정부가 우리 사회 어떤 곳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걸 다 통칭해서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네, 개혁 그러면 뭔가 뭐 무리하고 뭐 강경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개혁은 우리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꾸는 것. 그래서 개혁은 긍정적인 표현. 그런데 언론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색을 칠해버렸어요. 아유. 그것부터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오늘 생각을 아침 합니다. 그 보수 언론 조간 논조 보십시오. 이 각을 딱 잡고 있는데 저는 지금 황당한 게 대통령실 관계자로 인용 보도를 하는데 이거 개인 경험 때문에 그런 거야. 분풀이 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아침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YTN 김백 사장 갑자기 그만뒀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그만뒀을까요? 한 측면은 이제 유진이라는 새로운 그 대주주, YTN의 대주주가 윤석열 정권에 기대해서 YTN을 샀는데 네. 이제 김백이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버렸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용도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게 한 8할 정도라면 네. 김백 스스로
이제 자기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빨리 고개를 숙이고 도망을 쳐야 이후 닥칠 어떤 책임 문제 사법적으로 걸려 있어요. 부당 노동 행위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방법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예.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대선 전후로 네.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는 뭐 부인하겠지만 네. 노동계 인사를 통해서 예. 저에게까지 접촉을 시도했어요. 김백 사장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 쪽에 네. 계속 로비하려고 시도했는데 나 좀 살려줘라. 네, 못 만났습니다. 아무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예. 뭐 미뤄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예. 그게 무산이 되고 유진 총수를 설득할 자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예, 얘기 예, 들었다든가 예. 그런 상황에서 용도 폐기가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김백 사장이 떠나면 이제 새롭게 YTN 사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YTN의 유진의 YTN 인수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하겠다는 국회 과방위 입장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국정조사까지 안 가고도 행정조치로서 네. YTN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그 매각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가 여전히. 네. 물론 진실을 속속들이 알려면 수사가 특검 수사가 특히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미 YTN을 팔아넘기는 그 절차가 매우 문제가 많고 심지어 불법이었다라는 점을 네. 지난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대로 네. 기존의 행정 조치를 무효화하고 네. 철회시키고 예. YTN 지분을 유진으로 하여금 되팔게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최대 주주 적격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방송사를 운영하려면 예. 돈 있다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에 허가증을 준 게 방통위인 거예요.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가 예. 이인 의결로 5명 중에 2명만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YTN을 팔아 넘겼잖아요. 네. 그 승인 절차가 무효임을 새로운 방통위가 선언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네.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최소한 내년도에 네. YTN 방송권 연장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어. 그때 너희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안 지켰다. 예. 이 부분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고 네. 승인권을 연장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팔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김백 사장이 떠났기 때문에 사장이 공석인데 일단 사장 임명하고 방통위 승인 절차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 뭐 시간 이제 선후를 따져 보면 결과적으로 네. 이게 뭐 어떤 그 선후가 어떤 당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장 교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사장 교체가. 사장은 이미 기존 사장 김백은 물러나겠다고 했고 네. 지금 상무 대행 체제인 것으로 압니다. 예. 그래서 지금 후임 임원이 그 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 바로 밑에가 상무더라고요. 유진에서 파견한 상무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잠시 대행을 하면서 방송법이 곧 통과되잖아요. 네. 그 방송법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장 공모 그런 기준이 있어요. 예. 노사가 합의해서 공모 형식의 사장 선임 제도를 마련하라. YTN도 그 해당인 거죠. 사장 추천위원회, 그럼요. 네. 100인 위원회. 연합뉴스 TV하고 예. YTN이 YTN. 보도 전문 채널은 예. 그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KBS, MBC 공영방송은 아예 국민 참여형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예, 예. 조금 다르죠. 둘 다 국민이 참여하는 네. 공개 모집을 통해서 사장을 뽑아라. 네. 이 취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YTN이 따라야 돼요. 음. 그리고 보도 책임자. 네. YTN은 보도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도국장도 임명 동의를 받아라. 임명 누구로부터 보도 종사하는 네. YTN 구성원들로부터 예. 과반의 동의를 받아라. 받아라. 사장이 마음대로 임명 못한다. 이것도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법이 통과되면 YTN에는 엄청납니다. 예. 여기에 적용을 받고 예. 여기에 따라서 아하. 사장과 예. 보도 책임자를 교체해야 되는 거죠. 방송법이 언제 통과되죠? 지금 8월 4일 내지 5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게 발효되는 시점이 2주 8월 초겠죠. 얼마 안 지날 겁니다. 바로 공포할 바로, 수 있습니다. 바로 공포가 네. 가능합니까? 그러면 바로 이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네요.
지금 YTN하고 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로 제도를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발효되기 전에 노사 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것 또한 유효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 연합뉴스TV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노사 간에 네. 그런 물밑 조율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하, 봅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김백 사장이 유명한 분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김건희 보도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건 유명이라고 안 하고 악명이라고 해요. 악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 악명 높은 사과를 했고 구성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YTN 보도와 관련해서 뭐 오보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오자도 많았고요. 예, 심지어 뭐 윤석열 대통령인가 뭐 이렇게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네. 시대에 뭐 별별 오보가 많았는데 이 보도 책임 라인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조치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 최고 경영 책임자가 사과하는 것은 저는 장려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언론의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경영과 보도가 분리돼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최종 책임자는 사장이다. 네. 이거는 반성할 때 맞아요. 그런데 김백이 한 사과는 김건희 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예요. 그러니까요. 오보 이미 드러난 적도 없고 예. 오히려 그 보도를 가지고 정권이 그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 김백이 윤석열 김건희 딸랑딸랑한 거죠. 그렇죠. 예. 그 규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이라고 온 자가 지난해 4월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네. 그것도 방송이라는 공기를 활용해서 본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대국민 사기극이고요. 예. YTN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청자 전체를 우롱한 겁니다. 우리 사회를 우롱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서 지는 단계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걸로 시작해서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그 영상, 그러니까요. 그 영상을 보도하지 못하게 했죠. 예. 그리고 최재형 목사 인터뷰 같은 거 불방시켰죠. 예. 하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의원이고 네. 민주당 대변인이지 개인 노종면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YTN 출신이 뭐 중요하다고 예. 얼마나 제가 미우면 노종면 대변인 거는 방송하지 마라. 그걸 지난해 치졸하다, 가을부터 치졸해, 몇 진짜. 달에 걸쳐서 예.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가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이 더하네요, 진짜. 영상 편집 조직에도 예. 아예 영상 편집 자체를 못하도록 시켰어요. 노종면은 아예 출연시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걸 그림도 쓰지 마라. 그림 쓰지 마라. 그래서 그게 그 문제가 이제 내부에서 공론화가 되고 예. 국회에서도 알게 됐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친정 민망해질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다가 네. 내부에서 공론화 된 다음에 국회에서 제가 따져 물었을 때 김백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몰랐다면 진짜 자격이 없는 거고요. 예. 자기가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방송사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공영방송 민영화, 뭐 MBC 팔아먹는다, YTN 팔아먹는다, KBS2 팔아먹는다 했었는데 실제로 YTN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유진이라는 기업에 생면부지입니다. 이 사람들 레미콘 회사가 느닷없이 웬 방송국을 하겠다는 거야? 뭐 당시에 여러 회사들이 뭐 한국경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탐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공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엄두를 못 낸데 유진이라는 회사가 느닷없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유진이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예. 유진도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 공기관, 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목을 비틀어서 팔게 만든 만들었죠.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 할 생각도 이철규가 없었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이면에 또 통일교라는 예. 사집단이 사사로운 집단이 로비를 했고 네. 그것도 권력층 또 김건희 권력에 줄을 대서 그러니까요. 목걸이 뭐 가방 네. 갖다 주고 예. 그 건진법사라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무속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예, 하여튼 그런 라인을 통해서 사기꾼이라고 해야 비선을 통해서 예. 줄을 대고 예. YTN이라는 공적인 방송사를 팔아넘기는 그런 음모를 시작을 했다. 물론 통일교는 인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로비가 그 정도였다면 그렇죠. 성공한 로비는 어느 정도였을까? 그쵸. 사실 특검의 수사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예. 하나하나 드러나겠죠.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갖다 줬는데도 실패했으면 유진은 도대체 얼마를 갖다 준 거야. 일단 이런, 유진이 돈을 많이 쓰긴 썼잖아요. 예. 다른 경쟁사들보다 당시 입찰할 때. 예, 뭐 그게 통일교 관계사, 그 다음에 한세 예. 실업, 그리고 유진이 들어왔는데 예.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를 써서 냈어요. 이 갭 차이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유진이 어쨌든 예. 그 시가에 훨씬 많은 돈을 치르고 YTN 지분을 이제 인수해 갔는데 그 정도로 돈을 쓸 배짱이었으면 얼마나 더 했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양천경찰서가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 류일임 방심위원장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공익 제보했던 그 방심위 노동조합 관계자 세 분을 검찰에 넘겼어요. 네, 내란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예. 네. 이 경찰의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양천 경찰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그 배후가 있는지 예. 검찰과는 연결이 안 돼 있는지 다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이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양천 경찰서가 유일임을 송치하긴 했어요. 근데 핵심인 민원사주, 네. 그러니까 민원을 청구한 자기 가족들, 뭐 아들, 뭐 친동생, 네. 그리고 본인의 지인들, 그렇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 예. YTN 사람들, 이런 사람들 총 동원해 가지고 그 김만배 신앙님 녹취 보도 관련 네. 그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다룬 예. 그 보도를 심의해 달라고 방송 심의해 달라고 민원을 넣잖아요. 그게 네. 이제 심의의 출발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절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천서는 아예 수사를 안 했어요. 예. 민원 사주가 사실이더라도 민원은 진정한 민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민원 사주를 확인해봤자 범죄가 안 되는데 우리가 왜 확인해?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커다란 맹점인 것이 네. 일단 유희림이 국회 나와서 자기는 민원 사주 한 적 없다고 했어요. 경찰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했잖아요, 만약에 민원사주. 민원 사주 했으면 예. 국회 위증이에요. 범죄예요. 예. 이런 것들을 밝히라고 경찰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건 아예 범죄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이 민원 사주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권익위에 신고하고 네. 위험을 감수한 그 내부 직원들을 유희림이 보복한다고 보복감사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경찰에 고발해서 고소했습니다. 네. 그거는 수사해서 송치시켜 버렸어요. 검찰로 넘겨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희림이 송치된 건 뭐냐면 이 직원들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실시한 거 이거는 이해 충돌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것만 넘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원인 되는 그 민원 사주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 직원들의 행위가 예.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그러면 수 여기에 있죠. 대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 예. 연결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혐의로 종결시켜 버리고 여기랑 연결돼서 이게 무혐의면 사실 문제가 안 될 것만 형식적으로 송치한 것. 네.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보복을 당한 보호받아야 할 네. 공익 제보자들은 예. 검찰에 넘겨버린.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검찰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예, 게 예. 유일임은 압수수색 한 번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압수 영장 신청을 3번을 했습니다 경찰이. 근데 검찰이 다 커트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검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하나만 더 제가 네. 말을 너무 길게 하죠. 아니 괜찮습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을 제가 문제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조직은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박민이 8대 회장이었고 유희림이 9대 회장이었습니다. 이게 법조 언론인 클럽이 사법 쪽에 어떤 로비 카르텔이라는 그런 지적, 의심을 받고 있어요. 네. 언론인 출신자들 그런 오해 안 받으려면 이 법조 언론인 클럽부터 해체해야 돼요. 해체해야 된다. 이거 만드는데
초창기부터 기여한 사람이 유일임이에요. 류일입니다. 그 사무국장하고 결국 구대 회장까지 해먹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빌붙었고, 네. 그리고 방심위원장 하면서 총리급 급여를 받아왔어요. 와. 그러다가 이 김만배 신앙님 녹취 이 예. 보도를 가지고 JTBC, MBC, 뉴스타파, YTN 다 때려잡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유례 없는 그런 제재를 방심위가 한 거죠. 가하면서 뭐 유일임은 그야말로 그 방송 장악의 천병 노릇을 톡톡히 한 거죠. 그런데 무혐의군요. 경찰이. 그 시작이 민원 사주라고요. 그러니까요. 청구 민원이라고요. 예. 네. 근데 이거를 무혐의 처리를 했다. 그래서 양천 경찰서 유일임하고 인적으로 얽혀 있는지 아니면 이 법조 언론인 클럽하고 검찰하고 얽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국회 행안위가 이거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경찰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재명 정부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적반하장 아닙니까?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본다 하더라도 상식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양천서의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취재 편의점도 계속 지속해서 네. 저희가 추가해서 더 다룰지 판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장, 수사팀장, 네. 수사 담당 경찰 네,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가 네. 14개월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특위가 이대로 가동되는 게 맞나라는 에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어요. 예. 어제 저도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네. 구성한다는 방안에 합의하고 예. 그 안이 운영위를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 소수정당이 저도 뭐 직전에 원내 대표단에 속해서 원내 대변인을 한 입장이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긴 한데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네. 6대 6인데 어떤 너무하네.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러네.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겠네요. 6대 혹시 6이면 뭐 이준석 때려잡기에는 두 당이 합의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해봤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그거보다 예. 이미 제출돼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 제명 요구안들이 네. 수십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진짜 수십 명이에요. 예. 45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네. 지금. 예. 최소한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시위한 조국혁신당에서는 50명의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네. 징계와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럼요. 징계안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부터 네. 이 사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국회 스스로 윤리특위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윤리특위를 통과해야 비로소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본회의에서 제명을 하려고 하면은 3분의 2가 필요한데 그것도 어려운 절차인데 예. 윤리특위를 5대 5로 만들어 버리면 예. 윤리특위는 하나만 하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위원들이 국민의힘 제명안이나 징계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은 되는 건가요? 150명 이상이면 되는 겁니까? 과반 이상이면? 체포동의안은 네. 그거는 그 제가 정족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200명은 아닌 거죠. 네, 200명은 아니고요. 예.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당내에 적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윤리특위를 여야 50대 50도 아니고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대 5인 거는 예. 아무래도 아니 앞으로 이 논란이 좀 협상은 민주당이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회 의석에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국회 구성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지금 107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300석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네.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뭐 등 해가지고 하면 훨씬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3분의 2를 민주당과 그밖에 야당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3분의 1인 건데 왜 이런 구성을 할 때는 꼭 무슨 동수로
방송 출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분의 윤리- 1만 국민의힘이 가져가야지 왜 2분의 1을 점유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리특위가 예. 국회법에 네. 특위로 그러니까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예.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특위로 된 것이 2018년입니다. 그때 국회법 개정되면서 네네. 바뀌었는데 그 법이 바뀌고도 여야가 이제 특위를 구성할 때 여야 5대5 관행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지금 대입을 해보면 민주당 50%고 다른 야당들 그렇죠. 우리가 국민의힘만 야당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 세력에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요 직전 그러니까 21대에서 구성됐던 윤리특위는 예. 국힘과 민주당이 5대5로 했던 전례가 한 번 있습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된 것 같은데 그 밖에 야당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예. 오늘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질문도 주셨지만 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란 안 끝났습니다. 내란도 안 끝났지만 윤리특위 구성도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래서 지금 운영위를 통과해도 예. 윤리특위 위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임 절차는 본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본회의 의결 사항이다. 윤리특위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예. 누군가라도 이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이게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수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 포션은 3분의 1 정도인데 마치 절반인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래서 이게 특위 구성할 때마다 뭐 예. 기후특위도 가동돼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윤리특위는 늘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네. 늘 국회의원의 뭐 품위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자격이라고도 하고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 자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설화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상설화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들은요. 네. 다 의석 비율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잡음이 없어요. 네. 상임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만 가지고 이제 기싸움을 벌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만약에 국힘과 5대5로 했다면 난리 났겠죠. 이진숙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윤리특위도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상설화하는 쪽으로 아예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전에 지금 구성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좀 근데 걱정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반분하면 국민의힘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냥 뭉개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될 텐데 저는 왜 이런 협상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저 같은 초선 의원 혼자 이런 얘기를 하면 당내 분란 일으킨다고 욕을 먹을 거고요. 우리 책임 있는 그 당대표 후보님들 네. 께서 좀 예. 나서라.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면 예. 제가 비판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전히 현안은 굉장히 차고 넘치고 뉴스도 너무 많고요. 그 네.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으니 윤리특위고 지금 국민의힘 또 이준석 대표 공범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을 때 이 네.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윤리특위에서 뭐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네. 비록 초선이지만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